나이 불문하고 우리 대부분 깜빡깜빡하죠. 다들 그렇죠. 그런데요, 뭐 우리 좀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기 일수면요, 우리가 어떻게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미래를 꿈꾸어가면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요, 그동안 제가 경험하고 일상에서 현재 쓰고 있는 깜빡깜빡하지 않을 수 있는 장단기 처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주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여러분들 깜빡깜빡하는 현상을 좀 너무 가볍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지명이 깜빡깜빡이야. 여러분들, 나는 그래 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마치 걱정하는 듯이 말하지만 사실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뉘앙스로 제 귀에 들릴 때가 많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한 거, 책 읽은 거, 누구한테 들은 기가 막힌 중요한 메시지, 얘를 깜빡깜빡 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장 속도를 늦게 만드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 아닙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기로 했어. 얘를 깜빡깜빡해. 어때요? 무능력자죠. 또 전략적이고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 자체가 지금 차단된 상태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고치는 이야기에 돌입을 해보지요. 깜빡깜빡이라는 것의 진실이 뭔지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깜빡깜빡한다는 것은 휘발에서 그것이 다 날아가 버렸다, 이런 걸 의미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머릿속에 퍽 하고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여기에 다 저장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할 때 제가 잠재성이라는 개념 자주 이야기하고요. 장기 기억이라는 그런 용어도 제가 쓰죠.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무엇인가를 읽고 하면 그것이 사실 장기 기억에 내장이 되는 거예요. 잠재성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내는 회로가 막힌 것, 이것을 깜빡깜빡이라고 한다.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의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깜빡깜빡하는 것은 그것이 휘발되어서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있는데 걔를 끄집어내는데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이 들면요, 우선 어떻습니까? 잠재성에 다 쌓이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나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장기 기억에 남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회로가 막혀서 그것이 겉으로 표출이 안 되고 그 상태를 자기가 자각하면서 나는 한물 갔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장기 기억에 갖고 있어요. 얘를 더 선명하게 강화시켜주는 노력 필요하고요. 회로 뚫어주기도 엄청 필요합니다. 제가 65 아닙니까? 저는요, 이 나이에 다음 세 가지를 일상에서 실제로 실천함으로써 깜빡깜빡을 극복을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는요, 단기 처방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계획과 구체적으로 처리할 일, 이거 구분하세요. 이거 구분하는 것부터 하시면요, 깜빡깜빡 엄청 줄일 수 있어요. 자, 계획과 처리할 일은 모두 리스트를 쓰죠. 리스트조차 안 쓰시는 분들, 이건 뭐 최악의 상태니까 이건 안 됩니다. 아침에 계획을 쭉 쓰죠. 그 다음에 처리할 일도 리스트를 자주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계획은 다이어리에다 쓰세요. 요 계획이라는 거는 우리의 하루를 조타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의 타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계획은 다이어리에다 쓴 다음에 자주 들춰보세요. 내가 아침에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려고 했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제일 중요한 건 이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한 세 가지가 있었지. 그래, 이 네 가지를 내가 오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달성해야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계획 안에서 자유롭다는 게 이제 제가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거는 다이어리에 써놓고 자꾸 보고 생각을 반복하는 그런 세계예요. 이거하고 처리할 일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영어로는요,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계획을 하면서 그 일을 해야지 하는 것은 task라는 용어를 써요. 과제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의 일을 하는 일 그 자체는 act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task와 act는 일단 영어로 다르지 않습니까? act를 더 세분화해서 transaction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task는 어디다? 다이어리에다 쓰라고.
자주 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상기해요. 이 태스크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하죠. CSF, 핵심 성공 요인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액트는 다릅니다. 액트는요, 저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네모난 좀 큰 포스트잇에다가 계속 써요. 써서 모니터나 책상에다 붙여놓고 걔를 완료하면 걔를 떼세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 꼭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계획을 잘 세웠으니까 그 액트들, 내가 할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 그 구체적인 액트에 대한 메모는 안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유능하게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를 자주 떠올리기, 만나서 상품 이야기 안 하기, 요게 이제 계획 차원에서의 CSF까지 포함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생각을 반복해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를 만나기 전에 현재 우리 그 상품과 관련된 현황 데이터를 내가 좀 정리해서 봐둬야지. 헤어질 때 드릴 선물을 챙겨둬야지. 요건 뭐예요? 요게 액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포스트잇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이 붙어 있으면은 그가 오기 전에 그 포스트잇에 쓰여진 액트를 해서 준비를 해 놓는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요. 이 두 가지 수단,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수단하고 무슨 행위를 할지에 대한 그 일들이죠. 요것을 포스트잇에 써놓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수단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일에 대한 깜빡깜빡 요거 확실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요령이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중기 처방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싶은 이름들 있죠? 고유명사들 있죠? 책을 읽었으면 책 제목 기억하고 싶죠? 얘를 깜빡깜빡 해버려. 큰일 나죠. 그러면 우리의 지적인 성숙 같은 걸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것에 대한 해법을 엑셀을 이용하세요 라고 답을 드립니다. 나는 엑셀보다는 수첩에다가 체계적으로 쓸 거야. 오케이예요. 매체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요, 그걸 언제 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실제로 해보시면 시간이 거의 안 든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의 폼, 그러니까 정리하는 일종의 서식 같은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엑셀에다가 쳐넣는 것은 시간이 정말 안 들죠. 자, 대표적인 예가 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어저께 읽었는데 책의 제목, 저자 이름 생각이 안 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엑셀에 쳐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자 이름하고 책 제목하고 출판사하고 출판 연도 정도 엑셀에다가 쳐넣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한 30분 걸리죠. 아니잖아요. 끼케야 1분이면 치지 않습니까? 이걸 왜 안 하냐는 거죠. 그런데 엑셀에 그냥 넣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엑셀에 하단에 보면 탭이 있죠. 탭에다가 여러분들이 읽은 책의 종류로 구분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습관에 대한 책이야, 뇌과학에 대한 책이야, 또는 공부법에 대한 책이야, 이렇게 탭으로 자기가 주로 읽는 영역에 대한 영역명을 써놓고요. 자, 습관에 대한 책을 내가 그 전에 2권을 읽었는데 요번에 1권을 더 읽었네. 거기다 습관에 대한 책을 넣었어요. 요렇게만 하셔도 나는 습관에 대한 책을 3권 정도 읽었는데 그 3권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니까. 이걸 왜 안 하시냐는 거죠. 자, 그 이외에 다른 것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명, 그리고 그 지명에 있는 어떤 유적 또는 시설명 이런 것들을 전혀 기억을 못해. 프랑스 파리에 갔는데 미리 여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건들을 봤는데 전혀 지명도 기억이 안 나고 유적명도 기억이 안 나고 시설명도 기억이 안 나. 어때요? 방법 금방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책 쓰는 거와 똑같이 탭에다가 대륙명, 나라명 이런 거를 넣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를 엄청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대륙명을 쓰시는 게 유리할 거고요.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나라 단위로 탭을 잡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엑셀에다가 도시명 치고요. 그 도시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유적명이라든지 시설명이라든지 그걸 엑셀에다 그냥 쳐넣어 보세요. 여러분들 엄청 신기합니다. 이렇게만 쳐놔도 치고 다시 보지 않아도 상당히 기억이 나고요. 엑셀을 가끔씩 열어보면 당연히 더 기억이 나게 되겠죠. 자, 또 다른 예, 너무 길지만 그래도 화가, 음악 이런 거 다 똑같다는 거 금방 아시겠죠? 탭에다가 미술 사조를 써놓고 그 다음에 엑셀에다가 작가 이름을 쓰고 그 작가의 작품을 썼어. 음악 마찬가지예요.
탭에다가 바로크 음악, 고전 음악, 신고전 음악 뭐 등등 이 사조명을 쓰고 작곡가 이름 쓰고 자기가 들은 그 음악의 작품명을 거기다가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납니다.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래요. 자,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깜빡깜빡해, 이런 경우도 엄청 많죠. 요거는 저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방식을 씁니다. 인간관계 클러스터라는 거를 제가 쓴다고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킨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에 살았어, 산 지역을 쭉 쓰기도 하고 학교명을 쓰기도 하고 직장명을 쓰기도 하고 뭐 종교기관 같으면 자기가 다니던 어떤 종교기관의 이름 같은 것들을 동그라미를 쳐서 쭉 써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주변에다가 그 장소 또는 그 직장 또는 그 학교에서 내가 정말 이 친구를 만나고 싶어, 이 친구는 나의 친구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기억해서 써내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관계 클러스터라고 제가 부릅니다. 이걸 왜 하냐면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나는 사실 저 친구를 되게 만나고 싶었어,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인간관계로는 맺어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어요. 나는 그다지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현재 계속 관성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들, 이게 이제 인간관계 클러스터 그리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적절하게 잘 조정을 해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 클러스터에 써져 있는 이름들이 내가 앞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갈 사람 또는 현재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관계 클러스터에서 이름을 쭉 찾아낸 다음에 저는 이름별로 한쪽씩 수첩을 쓴답니다. 아이고 뭐 처세술에 정말 능한 사람이 언제 그렇게까지 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보고 그와 관련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특성들, 또 그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메모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 머릿속으로 그를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처럼 인간관계 수첩을 꼭 만들어서 한번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맺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고유명사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뇌회로가 뻥 뚫리는 경험을 하시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얘기로 가겠습니다. 장기 처방이요. 역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벌써 머릿속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생각력입니다. 생각력을 키워주면 이게 장기 처방으로 우리 몸에 착 붙으면 당연히 우리의 잠재력 안에 있는 것들을 퍽 하고 뇌로가 뻥 뚫린 상태에서 겉으로 표출시켜낼 수 있으니까 깜빡깜빡 현상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죠. 이거 제가 강조하는 거 잘 아시죠? 일상에 한 줄 기록을 쓰시고 하루에 그래서 20대기, 많이 쓸 때는 한 40개씩 썼어. 걔를 쭉 보고 자기 전에 하루 전체를 영화 보듯이 쭉 돌려봐라.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요거요, 조금 더 나가서 일주일 단위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일주일 단위로는 이게 시간 순으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월요일날 오전에, 점심때, 오후에, 저녁 때 이렇게. 그런데 하루의 영화 보기보다 일주일의 영화 보기는 훨씬 더 듬성듬성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잡념이 끼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일주일 전체를 영화 보듯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되는데 어떻게 깜빡깜빡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수련할 수 있는 거, 책이죠. 제가 책과 관련해서 항상 순간에 생각을 하고 책을 읽다가 그런 얘기 이렇게 생각해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5쪽 읽었어. 그러면 이런 얘기 이제 생각의 이음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기본은 어느 단위로 해주셔야 되냐면 한 개 장을 다 읽었어요. 그러면 이 장에서 처음에 질문은 이거였지, 이 질문과 관련해서 이 얘기 이렇게 쭉 한 개 장 단위로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한 개 장 단위로 잘 하게 되면 어느 단위로 간다고? 책 한 권 단위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한 권을 읽으면 그걸 생각의 이음을 쭉 해주시고 책 한 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분 정도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상태, 이걸 만들어주는 걸 계속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자, 앞은 우리가 일상 한 줄 기록을 쓰고 영화 보듯이 우리의 일상을 쭉 되돌아보는 것에 의해서 생각력을 키워주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책을 읽고 그 책을 생각의 이음을 통해서 책 한 권을 다 상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생각력을 또 비약적으로 키워주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여러분들께 또 제안을 드릴게요. 글쓰기인데요. 글쓰기를 그냥 우리가 글쓰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메모 글쓰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글을 쓸 때 그 글의 전체 내용이 메모 단계로 완전히 완성이 됐을 때만 저는 글을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메모와 동시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게 쓸 글의 내용에 대한 생각의 이음이에요. 아까 책을 읽은 것을 기억해서 생각에 이음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죠. 자기가 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에 있는 생각들을 그게 논리순이 될 수도 있고 시간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서사를 생각을 쭉 이어서 해내는 거야. 완전히 생각을 이어서 메모가 다 끝난 상태에서 글을 쓰는 거야. 이해를 반복을 해도 여러분들 엄청난 생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거 1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력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깜빡깜빡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창의해내고 또 행동하고 이런 아주 지적이면서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렇게 수련하면서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실천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큰 틀에서 기억체계라 그러는데요. 기억체계를 여러분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단기 처방, 중기 처방, 장기 처방 적극적으로 해보시고요. 우리 깜빡깜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가장 유능하고 가장 똑똑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